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년 9월 학기를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이 어플리케이션 사이클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이제 내년 9월 학기를 올해 10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원서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입학허서를 받고 비자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권도 준비하고 숙박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 기간이 보통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내년 1월에 가겠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느린 건데 또 한국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저희는 이제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을 지내면서 가족들이랑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한 중순쯤부터 준비해서 내년 1월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1월에 간다는 게 아니라 1월 초에 수업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출국을 12월 말이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비자라는 것이 한 11월 중에 나와 있어야 돼요.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학허서가 필요한데 이 입학허서를 미리 접수를 해서 받는데 거의 한 달 걸리거든요, 학교들이. 그래서 지금 준비하신 분들은 1월에 가는 게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준비하셔서 추석 전에 원서를 넣으시고 반드시, 그리고 10월 중순에 입학허서가 만약에 나와준다면 10월 20일 전까지는 비자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제가 원서를 받으면 제가 추석에 쉴 수가 없어요. 진짜 추석에 저도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1월에 가시겠다고 이번 주에도 오셔서 진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자녀분도 그렇고 자녀분들 조기학 가시는 분도 그렇고 본인들이 가시는 분도 그렇고 그냥 미루다가 이렇게 마음이 정말 딱 확정을 짓기가 어렵잖아요. 확신을 가지기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미루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미루다가 이제서야 연락을 용기 내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신 분들은 내년 5월 학기 가시는 분들이 가장 좋고요. 조금 서두르신다면 9월 학기 가시는 게 정말 우리가 준비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교회 가는 길에 강변북로 타고 가고 있는데요. 정말 날씨 너무 좋고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사실 유학을 갈까 말까부터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유학은 원장한테 문의를 하시면서 유학을 갈까 말까를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마음이 참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나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한국에 사는 거 얼마나 편해요. 사실 모든 게 다 뭐 배달되죠. 또 아이 바로 볼 수 있죠. 내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기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이 아이를 원장님 보내야 될까요 말까요? 이 아이를 유학을 갔을 때 혼자서 잘 적응할까요? 그런 걱정부터 심각하셔가지고 또 이제 가족 가시는 분들은 원장님 가족이 나가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어학연수를 했었고 이 유학 사업을 한 23년 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젊은 나이는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50대를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도전이 있어야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도전을 했을 때 캐나다라는 나라를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갔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홈스테이, 첫 번째 홈스테이부터. 홈스테이는 나하고 문화가 다른 분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분들이랑 가족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랑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통하죠. 문화도 안 통하죠. 그리고 문화도 다르죠. 그리고 우리 엄마하고 사는 게 아니죠. 심지어 만약에 친한 친구랑 같이 살아도 그 친구랑 싸우거나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모 집에 가서 살아도 그 이모랑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마음가짐을 캐나다라는 나라를 가면 일단은 처음에 고생을 좀 한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지난주에 상담했던 학생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고1 마치고 가는 아이, 또 고2 마치고 가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고3을 이제 올해 졸업을 했는데 이제 입시가 원하는 결과가 못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부터 유학을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설득을 해서 지금 이제 남들은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지만 본인은
캐나다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개인 사정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현지에서 상황을 만족하지 못해서 캐나다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캐나다를 가서 한국에 왔을 때나 또는 그 이후의 삶이 너무 걱정이 되시나 봐요. 저도 그렇죠. 저라도 그랬을 거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은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상황에서 잘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외국을 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받거든요. 한 어머님은 이제 엄마가 공부하러 가시는데 아이가 이제 중1이에요. 중1이고 요즘에 중학생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자녀가 둘인 분들은. 그럼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아이 둘째가 이제 3학년인데 원장님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 가서 1년에서 2년 살고 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캐나다를 가면 또 다른 기회를 삼는 건데 그 삼고 왔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주변에 많이 들으시나 봐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갔다 와서 한국에 초중고 입학했을 때 아이가 적응을 못 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있잖아요. 또 외국에서 유학 나오고 오히려 한국 애들도 취업이 안 되는데 영어만 됐지 뭐 사실 자기 어떤 준비도 덜 돼 있고 인맥도 없고 와서 오히려 안 된다더라 뭐 한다더라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말은 안 해주고 뭐 한다더라 걱정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캐나다 가는 이유가 뭔가. 캐나다 가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역경도 겪고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 떨어지고 떨어져 살고 남편과 떨어져서 살고 이러면서 외국에서 너무 힘든데 그 시간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인생을 멀리 봤을 때 그 기간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 거기서 만약에 와서 한국에 와서 적응을 처음에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멀리 보면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걸 가지고 나중에 또 캐나다를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진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미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단점을 항상 고려를 해보시고 내가 한국에 남아 있었을 때의 장점 또 캐나다에 갔을 때의 장점 이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지금 가는 것이 맞은가를 또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상담할 때 생각하지만 캐나다 가는 유학 시기는 아이가 원할 때 또는 본인이 원할 때 항상 유학을 가는 사람이 원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그때가 가장 좋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주변에서 누가 부모님이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누가 가야 된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푸시를 해서 가시는 경우는 본인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외국 가면은 모든 것들이 편하지 않아요. 한국 지하철 얼마나 잘 돼 있고 정말 배달 서비스 얼마나 잘 돼 있고 한국말로 다 통화하면서 지내고 모든 게 편하잖아요. 누가 불편해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 수 있고 정말 친정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고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고 다 도와줄 수 있는데 거기서는 캐나다 사람들의 습성은 다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힘을 기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영어도 안 되고 많은 것들이 힘든데 이게 내가 혼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내고 나면 반드시 그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열심히 생활하고 영어도 열심히 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또 현지인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이러면서 내가 정말 많이 성장돼 있고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 있잖아요.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한 경험 또 지냈던 경험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잘 장단점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끔 가다 10명이 이런 분이 있어요. 비자 나오고 취소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까지는 아니지만 꽤 그래도 기억나는 분들이 비자가 다 나오고 집도 구하기 직전에 또는 집 구하고 나서 여러 이유를 대세요. 갑자기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졌다. 물론 편찮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낌으로는
그분이 더 두려움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내가 갈까 말까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는데 막상 비자 받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걱정이 심해지시는 거예요. 가서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영어도 안 되는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저는 유학을 갈 때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 시간이 나한테 반드시 도움이 돼요. 저만 생각해도 저도 캐나다에 제가 26살 때 갔었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그냥 어학연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저조차도 캐나다 어학연수 갔다 온 경험으로 26살 때부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마 캐나다를 제가 가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겠죠. 진짜 처음에 너무 어려웠고 영어도 어려웠고 돈도 없었고 뭐 돈이 없었으니까 또 무급 인턴십으로 저는 3개월 어학연수 꿈꾸 가가지고요. 무비자로 가서 캐나다에 가서 3개월 동안 돈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제가 벌어서 그때 한 1,000만 원 벌어놨었거든요. 대학교 4년 동안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과외 열심히 하고 저는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아서 캐나다 밴쿠버에 3개월을 갔단 말이에요. 1,000만 원으로는 미국은 그 당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한된 가격으로 3개월 밴쿠버를 갔었고 3개월인데 영어가 느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한 달, 2달, 3달, 3개월 이렇게 가시려는 분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영어 안 늡니다. 3개월은 영어가 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행하러. 그래서 저도 3개월 지나면 그 영어가 안 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0개월까지 있었는데 그 남은 기간을 돈이 제한하고 다 써버렸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무급 인턴십도 했었어요. 무급 인턴십. 지금은 인턴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인턴이 참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무급 인턴십을 했어요. 비자가 없다 보니까 무급 인턴십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10개월 동안 영어를 정말 저는 한국말을 안 하고 지냈다고 자신하거든요. 근데 영어만 했기 때문에 영어가 많이 늘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 유학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냥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외국 가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없었겠죠. 여러분 아마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면 요즘 유튜브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유심히 봐요. 유학을 가서 자기 인생이 바뀐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시면 호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겠죠. 해외 유학을 가서 본인이 힘들 때 본인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해외에 가서 그걸 계기로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격려를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 왔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요. 아니 어렸을 땐 다녔었어요. 어렸을 땐 다니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다 이렇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엄마 아빠가 가시니까 그냥 교회를 갔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갔었고 생각 없이 다녔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못 갔어요.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갔는데 한 2년 전부터 제가 열심히 매주 교회를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주 가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일을 20년 넘게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 분들을 만났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원장님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분들 중에 상담할 때 참 신기한 경험이 원장님 저는 이제 캐나다 가는 게 하나님이 저를 캐나다를 가라고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 것들이 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매주 다니고 또 하나님하고 가까이지려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캐나다를 갈까 말까, 어느 지역을 갈까, 어느 학교를 갈까 이런 걸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외국 가서 처음에 한 6개월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거든요. 말도 안 통하고 많은 환경이 바뀌기 힘든데 그때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매일 울고 홈스테이하고 영어가 안 되는데 제가 엄마가 싸준 김치를 홈스테이에다가 방에다가 놔놨었거든요. 김치 그쪽 냉장고에 놓으면 남의 집에 냄새가 날까봐 그 김치를 홈스테이 맘이 버리라고 했었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방에서 이게 무슨 냄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김치를 버리면서 제가 너무 막 눈물 흘렸던 적이 있는데
그 캐나다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여러분 진짜 힘들거든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붙잡을 수 있는 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계시면 진짜 그 주변의 교회도 갈 수 있고 그 힘든 거를 좀 견뎌낼 수 있고 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가는 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기 전에 교회도 열심히 다녀보셨으면 좋겠고, 또 가서 혹시 힘드시면 캐나다 교회 정말 많아요. 정말 제가 선교사분들도 많이 비자하고 해드렸지만 캐나다 한인 교회가 없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가서 힘들면 또 교회도 가시고,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일요일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캐나다 유학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유학트립 박정 원장한테 카톡 주시거나 아니면 미리 예약 주시고 방문 상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